모닝브리핑입니다. 정거래일은 8만전자 안착 성공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참 반도체 쪽이 하방을 지지해줬지만 그래도 늘 소외되어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늘 소외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부디 좀 골고루 모든 섹터, 모든 종목들이 다 잘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분기 마지막 거래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리천장 같은 8만전자의 벽도 허물었건만 시장은 큰 미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종목들의 화려한 개인기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는 국내 증시. 3월 28일 월요일장 한마디. HBM 파티에도 지수는 웃지 못하고 옵니다. 올해 1월 HBM 출하량을 2.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던 삼성전자가 그 생산량을 2.9배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트리거로 작용되며 삼성전자는 8일 연속 거래대금 1조 원을 넘어섰고요. 드디어 8만 전자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한미반도체의 13만 원 돌파까지 반도체 HBM 파티가 성행을 이뤘던 이날 태양광과 우주항공까지 게스트로 빛을 내주며 파티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는 줄 알았지만 이 밸류업 기대감 종목들의 하락, 또 2차 전지의 하락에 HBM이 쏘아올린 불꽃은 전반적인 시장의 온기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지수는 모두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년 3개월 만에 8만 원대의 거래를 마친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PC 물가지표 대기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졌는데요. 기관이 2,449억 원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0.3% 하락한 2,745선에 보였고요. 또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에 장 초반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결국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0.13% 하락한 91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홀로 67억 원 팔았고 또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힘을 내줬던 섹터도 확인해 볼까요? HBM과 항공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가 강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영향으로 어제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HBM 관련주인 윈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또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과 신규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17%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2월 인천국제공항 일일 여객수가 20만 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하계 운항 스케줄이 코로나 이전의 98%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이 모두 6%대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부각이 됐는데요. 정부가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를 준공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SDN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명에너지는 15%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3개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잘 가졌던 종목들의 재상승, 그리고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종목들, 신재생이나 항공주들이 고개를 든 반등이 투트랙으로 이뤄진 부분이 특징적이었던 목요일장. 그럼 오늘은요, 실적도 좋다는데 소외되어도 너무 소외되어 있다. 항공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항공주 반등의 트리거가 되어준 소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올해 하계 기간 정확히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내 공항에선 일주일 4,500여 회의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됩니다. 이 수치가 지난해보다 주 520회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에 98%까지 회복을 한 수준이죠. 사실 설 연휴가 있었던 2월부터 우리는 느꼈죠. 여행 수요 다 회복됐구나를 우리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2월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이 이미 2019년 2월에 99.4% 수준까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는 이렇게 나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발 디딜 틈도 없는 인천공항에도 왜 항공주들은 늘상 답답하기만 한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사실 항공주엔 여행 수요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가와 금리인데요. 항공유는 항공사들의 매출 원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 영업이익 감소를 의미하는 거죠. 금리는 보통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살 때 리스를 해서 사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상승한다? 그럼 항공사 입장에선 납입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나니 금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최근 많이 올라왔죠. 2월엔 WTI 기준 배럴당 72달러 선에 있었던 유가가요. 이번 주 들어선 밤 사이에는 83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JP모간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연말 감산 가능성에 또다시 유가 100달러 시대를 운운하고 있죠. 이렇게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첫 번째 악재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악재는 운임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2023년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 올해도 그 수요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해외여행 비수기 진입입니다. 보통 2분기는 여행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설 연휴가 있는 1분기, 또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가 있는 3분기 대비 수요가 잠잠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요인,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불확실성 장기화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매번 승인 임박으로만 헤드라인이 깔리고 그 절차와 과정이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지루했죠. 최근 한 달 사이 5% 넘게 하락한 대한항공의 주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항공주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의 항공주 관련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양승윤 연구원은 항공사들이 호황기에 2배에 달하는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다며 현 시점 항공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 4개사의 작년 영업이익 합계가요. 2조 2,815억 원이었는데 이 액수가 한창 항공주들이 호황기였던 2018년에 2배 이상이 되는데도 이 4개 기업의 합계 시총은 오히려 2018년 때보다 0.1%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총의 사이즈는 커지지 않았다라는 논리죠. 두 번째 포인트는 향후 운임 하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 기수는 382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 여객 수는 9천만 명이 예상되고 있죠. 지금 최적의 수요와 공급 상태가 유지가 전망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크고 인건비 같은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유지만 된다면 항공사들이 공격적인 운임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의 탑픽 진에어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환율이 좋은 일본 쪽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 국내 항공사 중 일본 매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진에어. 전날에도 주가 강하게 반응해주며 6.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볼까요? 올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따라 유럽 노선까지 진출하게 되는 티웨이 항공, 어제도 6.1% 올랐네요.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업체, 전날에는 3% 넘게 올랐고요. 에어부산도 보시면 향후 에어서울, 진에어와 통합이 전망되고 있죠. 전날에는 2.2% 올랐습니다. 일단 어제는 항공편 회복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준 항공주지만 글쎄요, 유가라는 큰 변수가 기업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유가가 안정을 찾는지 여부, 또 금리의 움직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각화로 살펴보시면서 주가 대응을 고민해봐야 하는 섹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LENC는 최근 매출액 대비 4.29%에 해당하는 3,21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또 대아TI는 총 223억 원 규모의 수주를 조달청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애니제는 운영자금 등 약 1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뉴욕 오토쇼가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오토쇼에 참가해 전동화 역량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관광공사가 2월 관광 통계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면세점과 여행, 항공, 화장품주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발표합니다. PCE 발표에 따라 증시 향방이 달라지는 만큼 이 지표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늘장 키워드까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1,3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장중 5개월 만에 1,350원대에 진입한 원화 환율.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원화 가치는 아시아 통화 변동성에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최근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의 상승 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업종 안에서 조금은 덜 오른 종목 찾기에 나서고 있는 시장. 어제는 HBM이 끌어줬다면 그 후발주자로는 반도체 어떤 섹터가 또 주연을 자처할지 오늘장 주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미 OCI 통합 무산입니다. 주주 뜻을 받아들인 한미약품, 종훈 형제 측 승리로 기결된 이번 경영권 분쟁, OCI 홀딩스와 한미그룹주의 주가 추이까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